경전철 신림선 개통하면 수혜받을 역세권 상권은? 경전철 신림선이 5월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우이 신설선 개통 이후 5년 만에 서울 시내 경전철 개통인데요. 높은 인구 밀집도를 가진 관악구, 동작구의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하고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발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경전철 이용률이나 혼잡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 새로 생기는 역사 주변 지역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질지 기대 반, 걱정 반인 상황입니다. 사실 이곳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아주 오래된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처음 경전철 사업이 확정된 이후 개통까지 무려 14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아니, 말이 안 나왔으면 기대라도 없었을 텐데 10년이 넘게 희망 고문을 당한 셈입니다. 또 평일 출퇴근 시간이면 안 그래도 막히는 길을 경전철 공사로 인해 몇 년간이나 도로를 좁혀놓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더 심했었고 가벼운 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30분 거리를 1시간 반도 넘게 차도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철이 없다 보니 버스 노선도 굉장히 많고 혼잡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거기에 항상 공사 중이라고 차도 이곳저곳에 외벽을 세워놓았으니 도시 미관이 좋았을 리도 없고 먼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개통은 이곳 주민들에게는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중대한 사건이자 개통 이후 지역가치 상승에 기대를 모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거나 경전철, GTX 같은 노선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지역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꼭 경전철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기지만 반대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거나 상권이 이동하면서 고객을 뺏기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데 대부분 경전철 개통과 관련된 이슈는 집값이나 건물 가치가 오르는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는 새로 개통하는 11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어떻게 변할지 상권을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둘러볼 경전철이 지나는 노선을 한번 살펴보시죠. 총 7.7km 노선에 11개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강역을 시작해 대방역, 서울지방병무청역, 보라매역, 보라매공원역, 보라매병원역, 당곡역, 신림역, 서원역, 서울대 벤처타운역, 관악산역을 종착역으로 합니다. 개발 구획상으로도 그렇지만 상권의 발달이나 생활권에서도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색강역에서 보라매역까지 대방 지하차도와 병무청으로 대표할 수 있는 1권역, 보라매역에서 신림역까지 보라매공원과 신림동 별빛 거리를 중심으로 한 2권역, 그리고 신림역에서 관악산역까지는 신림역 3번 출구 방면의 순대청과 오시촌으로 대표되는 3권역입니다. 1권역은 동작구이고 2권역은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지, 3권역은 관악구에 속하죠. 사실 이 지역에 오래 살았거나 주변을 잘 아는 분이라면 이 노선과 역의 위치를 보고 모든 역세권에서 상권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곳에 역이 생기면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권의 범위도 확장되고 유입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11개 정차역 주변에는 몇몇 상권을 제외하면 상권 형성도가 낮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상권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의 규모 있는 상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로 생기는 경전철역과 주변 상권을 돌아보면서 현황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색강역 주변은 색강역 상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여의도 상권의 일부로 보는데 여의도역보다 색강역에 가까운 동여의도 남단 방면의 상권을 색강역 상권으로 볼 수 있겠네요. 서울 서남부에 거주하는 여의도 직장인들이 경전철을 통해 퇴근이 가능하다면 색강역 주변에서 좀 더 소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9호선 색강역도 퇴근 시간 이후 밤 시간대까지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경전철 개통으로 인해 상권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또 색강역으로 나오면 바로 KBS 별관이나 공원이 있어서 발달한 상권까지 한두 블럭 걸어가야 한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대방역 부근은 지하 차도와 도로가 넓어서 도로 양 방향의 상권이 단절되어 있고, 대로변은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는데 이면 도로에는 상권이 형성될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저층부에 형성된 1층 상가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 외에는 상권이 형성될 만한 지리적 여건이 약한 편이고요. 서울지방 병무청역 역시 서울공업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대로변 양 옆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 양 길가를 따라 길게 분포하는, 즉 집약적이지 않고 횡으로 뻗은 상권의 성격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권으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라매역은 1권역 중에서는 역사 바로 주변으로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편이고 지리적인 여건도 발달 가능성이 있는 편인데 사거리 부근은 지금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1, 2번 출구 방면에서 신대방 3거리역 3번 방면으로 이어지는 이면도로 부근으로 음식점들이 분포하는데 유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상권이 집중적으로 개발된다면 더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전철의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서가 아니라 그동안 공사와 소음, 교통체증으로 피하고 싶었던 지역이었던 것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사실 이 지역은 잠재성이 있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었는데 교통체증이나 공사 때문에 더 크지 못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이권역, 보라매 공원역으로 오면 사실 이 주변은 정말 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상권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원 유입객이 늘면서 공원을 이용한 시민들이 롯데백화점 뒤편에 형성된 상권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라매역에 이어 두 번째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은 보라매 병원역 앞쪽으로 형성된 상권입니다. 이미 스타벅스,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다이소, KFC 등 대형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보라매 병원, 보라매 공원, 롯데백화점이 위치하는 데다 대교 에듀타워, SK텔레콤 보라매 사옥 등 기업체, 그리고 보라매 우성아파트, 삼성 쉐르빌, 롯데캐슬, 나산스위트, 혜태 보라매타워 등 주거 단지까지 직장, 주거, 병원, 공원, 쇼핑 시설이 결합된 특이한 형태의 상권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신림 지역 주변에 몇 개 없던 영화관이 이 지점에 있어서 상권의 앵커 역할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키즈 카페나 유아 교육 시설이 밀집해 있기도 하죠. 상권이 형성된 것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간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약점이 경전철역 개통으로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 다음은 단곡역인데요. 단곡역도 사실 사거리라는 지리적 환경 때문에 버스 노선도 많고 이용량이 많았던 만큼 경전철역이 개통되면서 좀 더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신림역에서 걸어오면 약 600m,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대형 상권인 신림역 상권과는 연계성이 좀 떨어졌고 10차선 대로변으로 단절된 효과가 있어서 별도의 상권으로 기능하고 있었거든요. 단곡 사거리에서 보라매 공원 방면으로 이면도로에는 이미 음식점들이 밀집해서 먹자 골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 지역은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매 병원역과 단곡역의 위치가 가까워 보라매 상권의 양 방향으로 유입이 가능해진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노선에서 가장 승하차 인구가 많고 상권 규모도 가장 큰 신림역입니다. 지금까지 대학동이나 서림동 방면에서 이곳까지 나오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했는데 이제 경전철로도 유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데요. 사실 지금도 신림역 상권으로 유입되는 것은 버스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전철로 인해 얼마나 유입 인구가 증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차 이용률이나 버스 수송률을 분담할 것으로 기대하고 오히려 주말과 저녁 시간대 상권 이용 목적의 유입객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죠. 마침 코로나19 이후 상권이 다시 살아나려는 시기에 경전철 개통이 더해지면서 신림역 상권이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권 관점에서 교통 호재는 새로운 상권이 발생하기보다는 원래 형성된 상권이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림선 개통으로 인한 수혜는 신림역 주변이 가장 클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다음은 서원역입니다. 서원역은 신림역과 봉천동 관악구청 방면을 연결하는 쑥고개에서 좀 더 신림역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역사 바로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기에 좋은 지리적 여건은 아닙니다. 도림천이 도로의 양 방향을 나누고 있어 상권이 단절되기도 하고 이면 도로는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 때문이죠. 좀 더 쑥고개 주변으로 여기 있었다면 도로 양 길가나 일부 이면 도로까지 상업적인 수혜가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하는 서울대 벤처타운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미림여고 입구 또는 시장 입구로 부르는 지역인데요. 예전 육동시장, 지금은 신림시장, 삼성동시장으로 불리는 시장의 진입로입니다. 미림여고 방면을 거슬러 올라가면 벽산아파트, 휴먼시 아파트, 삼성산 주공아파트, 산장아파트, 벽산 블루밍 아파트 등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서 내려오는 버스마다 사람이 가득가득할 정도인 지역인데요. 현재의 경전철 역사가 위치하는 지점은 30년 전에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은행 입지였고 그 뒤로는 대형 마트가 있던 자리여서 항상 북적이던 장소에 경전철역이 들어섭니다. 이 위치가 기대되는 이유는 다른 역사 주변은 이미 형성된 상권이거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상권 발달이 어려운 게 명확한 편인데 이 지점은 상권 발달 가능성이 있는 길목인데 비해 아직 형성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또 시장 입구에서부터 광신고 방면으로 올라가는 지역은 신림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돼서 향후 지역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죠. 지역이 재정비되고 거주 인구가 늘어날 예정인데 그 입구에 역사가 위치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긴 하죠. 마지막 종착역은 관악산 등산로와 서울대학교 입구에 위치하는 관악산역입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 내리면 서울대가 없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드디어 진짜 서울대 입구에 서울대역이 생겼죠. 사실 이 역은 서울대 학생이나 관악산 등산객이 이용할 만한 역이긴 하지만 주변으로 상권이 새로 형성될 만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11개 역사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3박 4일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개통 전부터 설레발 치지 말자는 마음으로 아주 짧게만 돌아봤습니다.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기대가 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기대 이하인 지역도 많죠. 특히 서울에서는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관악구에 뚫리는 경전철인 만큼 역사 주변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향후 난곡선이나 재정비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제 오랜 기다림도 막바지에 왔습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다른 경전철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신림선의 개통 효과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